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회 청취를 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 문화부에서 학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마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기환 사회 에디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6년 경향신문에 입사한 뒤 다양한 부서에서 일을 하셨고 문화부에서 문화유산을 담당하면서 인생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회사의 음덕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취재를 위해 비무장지대 일원을 1년간 답사할 수 있었고 중국과 러시아의 평원을 장기간 탐사하셨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에서 비무장지대 문화유산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쓰시기도 하셨고요. 분단의 섬 민통선, 코리안 루트를 찾아서 한국사 기행 등의 책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흔적의 역사라는 역사 칼럼을 4년 넘게 쓰고 계시는데요. 신문과 블로그에 연재한 칼럼 가운데 조선시대 이야기만 40곡지 뽑아서 흔적의 역사라는 단행본을 최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재밌는데요. 이런 재밌는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흔적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귀를 기울이시면 어떨까요? 먼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이기환 기자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기환입니다. 예, 같은 편이라 그런지 칭찬만 많이 해주시네요. 예,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처음이라 그런지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그 책에서 본 내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역사교육 현장을 보면 좀 이렇게 매우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된다. 뭐 기현상이라고 그러죠. 뭐냐면 이제 어린 학생들이 그 역사를 배울 때까지는 뭐 예를 들면 위인 열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정작 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우게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완전히 역사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는 시기가 지나면 다시 역사에 대한 흥미를 다시 갖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또 40대가 넘어가면 또 역사에 대한 흥미가 최고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한 현상이죠. 역사가 배울수록 싫어지고 배우지 않으면 오히려 알고 싶어지는 그런 어떤 기현상인데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이 역사 교육의 비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과목, 뭐 암기 과목으로 우리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마영 기자님 혹시 그 태종태세 문단세 암기할 수 있나요? 어디까지 암기하세요? 태조, 정종. 네, 그러니까 보면 태종태세 문단세 뭐 광인효연 숙경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령 뭐 정순 현철 고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릴 때 굉장히 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딱딱한 외우면 안 되는 그런 암기 과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중의 눈높이에서 이야기꾼이 돼가지고 역사를 풀어가듯이 역사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마침 또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그 얼마나 재미있는 분야냐 이런 것들을 느끼고 가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팟캐스트를 마련한 것입니다. 흥미진진한 역사 얘기를 뭐 이번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과거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역사라는 것은 흘러간 과거인데 무슨 과거 타령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가가 누구냐면 사마천이라는 분인데요. 사기를 쓰셨죠.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서술함으로써 미래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역사 칼럼을 뭐 쓰려고 문헌을 계속 뒤져보면은 어쩜 그렇게 현지화 이야기랑 똑같은지 무릎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라는 건 곧 사람의 발자취를 배우는 건데 옛날의 발자취, 사람의 발자취나 지금의 사람의 발자취나 사실은 삶의 흔적이라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삶의 자취이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곧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대중의 눈높이에서 역사 칼럼을 계속 쓰고 대중서를 내고 또 팟캐스트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담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담배는 요즘에 공공의 적이죠. 담배값을 올려서 세수를 확보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봉이 된 것 같은데요. 혹시 담배를 피우시나요? 예, 저는 사실 담배 한 20년 넘게 피우다가요. 기침이 하도 나가지고 한 4년 전에 끊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남아공 월드컵 때인데요. 끊고서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억지로 끊기는 어렵지만은요. 어떤 부분 이 건강 때문에 도저히 피울 수 없을 때는 뭐 자연히 끊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이마연 기자는 담배 안 피시죠? 아예 전 안 핍니다. 네, 그렇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좀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고들 막 말을 하는데요. 네, 그렇죠. 불과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80년대 초중반까지는 지하철이나 뭐 기차, 버스 안에서도 피웠잖아요. 그래서 뭐 시가까지 제가 한번 멋으로 한번 피운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 기차에서. 신문사에서도 한 10여 년 전 그때까지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기사를 아주 뭐 멋있게 쓰는 뭐 이 담배가 없으면 기사가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혐오권을 주장하는 젊은 기자들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신경전도 약간 버리고 이랬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서 사실 좀 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빌딩에서도 쫓겨나고 이제는 뒷골목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불쌍하게 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래도 경향신문사에는 한 세 군데인가 담배 피우는 예, 그런 장소가 공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마연 기자가 그때 들어오실 때는 어땠나요? 담배가 사무실에도 안 피웠죠? 예, 사무실에서는 피우는 분위기는 지금 같은 아니었고요. 똑같은 분위기였나요? 그래도 이제 약간 더 점점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편의점 매상이 대폭 올랐는데 그게 담배 사재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예, 제가 보니까는 뭐 12% 정도 이 편의점 매출이 올랐는데 그것이 대부분의 원인이 편의점 매상 오른 게 이제 뭐 담배 사재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담배 이야기를 해주실 것인지요? 예, 담배가 이제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불과 한 5년 만에 어떻게 보면 요원의 불길처럼 퍼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담배를 두고 이제 요초라는 게 뭐냐면 요망한 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을 멍들게 한 요초, 즉 요망한 풀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먼저 담배는 원래 남미 안데스 고원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재배됐다고 하는데 이 공공의 적이라는 담배를 서양에 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 크리스토퍼 콜럼부스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가장 먼저 신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유럽에 담배를 전파한 범인이 아닐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 이 담배하고 매독을 이 사람 때 이제 옮겨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사실 콜럼버스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한 뭐 측면이 있지 않나. 근데 사실 콜럼버스가 그 처음에 1492년 10월 12일이라 그러는데 신대륙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사실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담배 잎사귀를 선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뭐 맺기만 하고 쓰기만 하고 연기만 나는데 뭔지 모르니까 사실은 근데 그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귀한 선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콜럼버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쓸데없는 뭐 이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동댕이 쳤다 그럽니다. 뭐 사실 콜럼버스 입장에서 봐서는 황금 이런 걸 찾으러 왔지 담배 찾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건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됐다가 한 달 후에 이제 그 콜럼버스 일행 중에 두 사람이 다시 쿠바로 이제 이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원주민이 이상한 잎사귀 뭐 피우는 잎사귀가 이상하다 그래갖고 그걸 한번 피워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담배를 피운 사람들은 지금 이 두 사람인 거죠. 콜럼버스 일행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담배 맛은 봤지만 유럽으로 갖고 올 생각은 못한 거죠. 현금이 중요한 거지 뭐 그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다만 이 두 사람이나 콜럼버스 때문에 결국 그 이후에 16세기 초반인데요. 그때 이제 줄줄이 이제 무역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 담배 어떤 신비로움 이런 걸 알고 전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 일행이 그 담배 전파의 원흉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뭐 비조라고 하나요? 요즘에 뭐 그렇게 얘기를 표현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원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배가 유럽에 들어와서 퍼지는데 얼마 정도 걸렸나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6세기 초반에 이제 유럽에 들어왔으니까 한 50년도 안 돼 갖고 유럽 전역이 이제 이 유럽 전역에서 이제 퍼지게 되는데요. 1550년대 장 니코라는 포르투갈 주재 프랑스 대사가 포르투갈인한테 이제 담배 종자를 받아서 재배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그 담배 속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니코티아나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담배 성분 중에 하나가 니코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니코틴이나 니코티아나라는 그런 얘기가 장 니코라는 그 프랑스 대사 이름을 딴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담배가 요온의 들불처럼 이제 퍼지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빨리 퍼지냐면 50년도 안 돼 갖고 유럽 전역은 물론이고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또 뭐
조선까지 들어옵니다. 그게 1616년 정도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뭐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되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은 원래 그 이제 이 감자 같은 경우가 신대륙에서 이제 전파됐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유럽인들이 식탁에 오를 때까지가 한 200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담배는 50년도 안 돼 갖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퍼졌으니까 이 담배의 뭐라 그러나요? 매력이라 그러나요? 악마 같은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인들이 담배에 매혹된 이유는 뭘까요? 그 사실 담배 피우는데 뭐 준비될 게 없잖아요. 그 담배 잎사귀에 이렇게 말아갖고 피는 거기 때문에 그저 피우면 되는 거고 또 피우면은 니코틴 같은 거, 뭐 타르 같은 그런 화학 성분들이 혈액 속으로 싹 침투를 하게 되고 또 만병통치약으로는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매도까지 이 치료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이런 말도 있었어요. 담배 덕택에 신의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라는 찬탄도 있었고 냉기를 없애고 가슴하고 폐 등에 굉장히 이롭다. 그 어떻게 보면 담배 피우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상류층 문화의 하나가 되니까 좀 폼 잡으려고 담배를 이렇게 피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아까 담배가 유럽 대륙에 들어온 지 한 100년, 불과 100년 만에 조선에 들어왔다고 하셨는데요. 여러 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1560년대 그때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너무 빠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담배 유럽에 재배된 게 한 1560년, 50년 그때니까는요. 너무 빠른 뭐 얘기고요. 그 우리가 정사잖아요. 인조실록을 보면은 그 남초 그 담배라 그러는데 그것이 1616년에서 1618년 사이에 조선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처음 담배를 피운 사람이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누구예요? 뭐 대동기년이라는 문헌, 뭐 이런 문헌을 비롯해서 여러 문헌을 보면 담배를 가장 먼저 피운 분은 장유라는 뭐 학자입니다. 이 장유라는 분은 사실은 되게 대단한 학자인데요. 조선 중기의 4대 문장가로 일컬어집니다. 뭐 이 또 이력도 여기 독특한 분이에요. 원래 그분의 선조가 고려 말의 충렬왕비죠. 그 원나라 제국공주를 따라서 고려에 온 위구르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려에 와서 귀화를 했는데 장순영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12대 후손입니다. 그 덕수장 씨죠. 그래서 이 장유는 어떻게 보면은 귀화를 했지만 조선에 와서도 아주 대문장가로 활약했던 유학자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기에 그렇게 기록에까지 나왔는지. 예. 그 장유가 이제 말년에 그 남영초라는 시를 썼거든요. 남영초가 담배를 뜻하는데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씁니다. 누가 이 담배를 동방에 전했는가? 구절초처럼 기이한 향기 물씬 풍기는구나. 한 번만 써보면 신비로운 약인 줄 당장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약이라는 건 신약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그 이 담배가 굉장히 그 아주 신묘한 약으로 이제 약초로 이제 둔갑을 하게 되는 건데요. 또 뭐라 그랬냐면은 배고플 땐 배부르게 하고 배부를 땐 배고프게 하고 추울 땐 따뜻하게 하고 뭐 더울 땐 서늘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담배 애찬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담배 예절에 관련해서도 장류 이야기가 인구에 회자됐다는데요. 처음에 이제 담배가 들어오니까 담배 예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승정원일기라는 그 문헌을 보면은 장유가 어전에서 이제 담배를 피운 사실 임금 앞에서 담배를 피운 게 굉장히 버릇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절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이제 이 담배 피는 꼴을 보다 못한 장인이 이제 김상룡이라는 분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면전에서 이제 핀잔을 줬다 그러는데 요 이야기가 이제 구전을 통해 갖고 아주 구체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더집혀 드리는데요. 뭐냐면 장유가 어전에서 담뱃대를 쭉쭉 이제 빨고 빡빡 빨고 이제 그러자 보다 못한 장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세자의 스승인 자네가 임금 앞에서 담배라니 구용정하시게 이랬답니다. 근데 구용정이라는 게 뭐냐면 입구자에다가 얼굴 용자에다가 바를 정자죠. 그러니까 입 모양을 바르게 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담뱃대를 빨 때 이렇게 입 모양이 삐죽삐죽거리면서 이렇게 빡빡 소리를 내니까 뭐 그런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상상을 해보니까 담뱃대 빠는 모습이 보기 흉하긴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도 저 어릴 때 보면은 이 장죽을 빡빡 빨던 이 어르신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장죽이 길수록 이제 신분이 좀 높다고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장유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런 예절이 있을 리가 만무했고요. 그 어쨌든 언제 뭐 이제 임금이 숙직 관리들이 이게 삼삼 모여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우는 꼴을 보면서 이제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구불미하구나 이랬답니다. 구불미. 구불미라는 게 입구자에다가 안일불자에다가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그러니까 입 모양이 아름답지 않구나 이렇게 뭐 핀잔을 줬다 그러는데요. 그 임금 앞에서 담배를 피는 것도 불손한 뭐 일인데 거기다 대고 이제 긴 담뱃대를 쭉쭉 빠니까 채신머리 없이 그냥 입 모양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불미하니까 구용정하시게 뭐 이런 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담배 예절이 있었는데 입술을 이렇게 풀무질해 갖고 열었다 닫았다 이런 거를 이제 뻐끔 담배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 담배 예절에 어긋난다라는 말이 이제 박지원의 풍자 소설인 양반제도도 나옵니다. 양반은 볼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담배 예절이 생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에 담배 예절을 꾸짖던 김상용이라는 분이 담배에 관련해서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 1636년에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는데 12월 아주 겨울에 나는데요. 조정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 청나라 군의 진격이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인조 임금이 그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바빠갖고 이제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쫓겨가는데요. 나머지 이제 왕족 세자를 비롯한 왕족이라든가 또 이 원로 대신들은 이제 강화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637년 1월 21일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강화도가 함락을 당하게 돼요. 그때 이제 원로 대신이던 김상룡이가 강화성 남문 위에서 화약상자를 이제 밑에 깔고 담배를 위해서 가져달라 그래서 피워가지고 결국 이제 그 화약상자가 폭발을 해갖고 자폭을 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어찌게 보면 순절이죠, 순절. 그래서 이제 김상룡의 13살짜리 손자, 측근들까지 모두 피하지 않고 자폭을 했다 그러는 거죠. 아, 네, 대단한 순절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후에 약간의 뒷담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뭐냐면 김상룡이가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담뱃불을 떨어뜨렸는데 무슨 순절이나 이런 거 아주 뒷담화가 나오고 숙덕공론이 막 조정에서 일게 됩니다. 인조임금도 거기서 혹해가지고 그 제조사하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제 김상룡의 아들들이 나서 갖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해서 피눈물 나는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그럽니다. 임금한테 어전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유를 매섭게 꾸짖던 그 아버지가 담배를 피웠다는 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조임금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순절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화가 참 많네요. 그 담배가 조선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졌나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빨랐습니다. 아까 유럽에서 그 빨랐듯이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조실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616년에서 1618년 사이에 담배가 들어왔는데 딱 5년 만에 조선에서 피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다. 해롭다는 것을 알고 끊으려 해도 끝내 끊을 수 없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담배를 요초, 즉 요망한 풀이라고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애언가론 장유도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위로는 고관대작가 아래로는 가마꾼 어린아이까지 피우지 않는 자가 1000사람 중에 한 명 겨우 있을까 말까 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조선이 이제 담배 열풍이 이제 불어닥친 건데요. 불과 5년 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뭐 조선의 아이들이 4-5살만 되면 담배를 피웠다고 나오나 그게 본데. 이제 하멜의 그 표류기 거기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때만 해도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뭐 이런 데도 뭐 대동소이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흥 군주라고 정조도 알고 보면 골초였다고 하는데요. 뭐 꼴초뿐이겠습니까? 꼴초라고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뭐 좀 작은 뭐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조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치국의 도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조선을 담배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선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끔찍끔찍한 애언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조가 책문의 시제로 담배를 내겁니다. 담배를 남용초를 내거는데요. 이 책문이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은 수험생들한테 이제 정치의 대책을 물어가지고 답하게 하는 그런 과거 시험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시험을 내면서 일종의 지문을 내는데요. 그게 이제 1796년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담배만한 것이 없다. 이 풀이 아니면 답답한 속을 풀지 못한다. 꽉 막힌 심정을 뚫어주지 못한다. 담배를 백성들에게 베풀어줌으로써 그 혜택을 함께 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효과를 확산시켜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천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한다.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지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담배의 효용성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논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정치의 대책을 통해 가지고 조선을 담배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애연가들은 정조 시대로 가고 싶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조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담배의 효용성은 뭔가요? 뭐 정조가 이런 말을 해요. 더위를 씻어주고 길을 평안히 하고 뭐 추위를 막아주고 음식을 소화시켜주고
변을 볼 때 악취를 쫓아내고 잠을 청할 때나 시를 지을 때 피워도 좋고 뭐 하여튼 사람들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이라는 거는 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담배도 백성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왜 나쁘다 그런 거냐.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것도 좋은데 그걸 백성까지 이제 들먹거리면서 담배 이야기를 하고 담배를 옹호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조는 굉장한 워커홀릭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일중독이죠.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 침실에 상황판을 걸어놓고서 노심초사하고 이제 뭐 그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랬다 그러는데요. 대신들이 그래요. 너무 만기칠려 마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자질구레한 것까지 그렇게 신경 쓰시면은 도저히 못 산다 이래가지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내가 그 이 보고생 있는 게 취미인데 어떡하냐? 그 좀 봐주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일벌 내고 그 워커힐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하고 공부하면서 담배를 무던히도 피웠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수십 년간 책을 읽는 고질병에 시달렸는데 그러니까 책을 무지하게 또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슴 속이 꽉 막혀 있었는데 백방으로 약을 써봤는데 아 이게 보니까 담배만한 약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담배는 정사에 잘잘못하고 복합한 심경을 분명하게 잡아낸다. 그 요점을 찾아내는 것도 결국 담배의 힘이다. 원고를 수정할 때도 담배의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담배 예찬론이네요. 아니 오죽했으면 뭐 모든 백성을 다 흡연가로 만들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조의 개혁 정치, 탕평책, 뭐 문체 반정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치적 이런 게 담배 덕분이 아니냐. 뭐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정조실록 보면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 실록을 찾아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대목이 있어갖고 내가 무릎을 쳤는데요. 승하한 뒤에 담배 전대, 담배를 붙인 장옷 이런 걸 관 속에 이렇게 안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돌아가셔도 담배를 피우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대신들이 이렇게 배를 해준 걸 수도 있는데 참 요즘 같아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고 아 이렇게까지 담배를 피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약간 중독 상태. 그렇죠. 중독이라고 봐야죠. 임금이 담배를 사랑했던 분위기 때문일까요? 그 명재상 최재공이 담배 예절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고요? 예, 제가 역사 칼럼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주실록을 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무릎을 쳤어요. 왜냐하면 아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이렇게 그 이 역사라는 게 같이 굴러가는 거냐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무례함, 담배를 둘러싼 무례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1790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20년 전 정도 됐나 보죠. 그때 이제 최재공이라는 그때는 좌정승이었는데 수행 비서와 함께 이제 서대문 그러니까 우리 회사 옆에 이게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웃옷도 걸치지 않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담뱃대를 꼬나물고 이제 쭉쭉 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수행 비서가 야 그 좌정승 대감이 가시는데 그 담배 좀 어떻게 좀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내가 뭐 때문에 저자 뭐 앞에서 담뱃대를 빼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 대꾸를 하니까 이제 최재공도 기가 막히고 또 이제 그 이 비서도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제 수행 비서가 그들을 이제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만 재우고 원래는 이제 풀어주려고 생각을 했었대요 최재공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밤에 반전이 생기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다녔던 학당이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중고등학교 좀 된 것 같아요. 유생들이 이제 한밤중에 몰려와가지고 감옥에 이제 막 쳐부술 듯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철학 농성을 벌이는 거죠. 왜 그 이 유생들이 이제 최재공을 욕합니다. 욕하고 막 헐뜯는 사발통문까지 막 돌리게 되는데요. 무슨 사발통문이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유생은 죽일 수는 있어도 욕보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선비를 어떻게 차라리 죽여라 이거예요. 왜 욕보이고 옥에 가두느냐 이거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최재공이 화병이 났겠네요. 그렇죠. 이게 최재공 같은 경우는 대단한 분인데 얼마나 이 화가 났으면 정재임금한테 가갖고 사직 상소를 냈어요. 제발 좀 저 좀 어떻게 사직 좀 해달라고. 뭐냐면 이제 세상에 대낮에 그 백주대로에 지금 담뱃대를 피워 물고 그 정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세상이 됐구나. 이 개탄을 하게 된 겁니다. 장탄식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임금도 담배 꼴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최재공이 하도 그러니까 엄벌을 내리는데요. 그 이 철야농성을 주동했던
주동자한테는 평생 과거 응시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담자한테는 10년 금지령. 그러니까 이 선비한테는 사실 과거 시험이라는 게 뭐 인생의 목표인데 평생을 못하게 한다는 건 굉장한 중벌이라고 봐야죠. 그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선비 운운했잖아요. 그 선비로서는 굉장히 그 형극의 어떤 형벌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재공의 사기상소를 이제 반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조 임금도 엄청난 꼴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애완가니까 그 젊은 애들도 따라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담배가 해롭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랬던 분위기거든요. 뭐 담을 치료하고 소화에 도움이 되고 뭐 독성은 강하지만 기분이 답답하고 가슴에 꽉 막힌 걸 치료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재미있어요. 일체 근심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흔히 담배 피면서 그 변명을 하는 게 이제 기분이 안 좋고 막 이렇게 답답할 때 한번 담배를 피우면은 뭐 모든 기분이 풀린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뭐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 좋다는 얘기밖에 없네요. 아닙니다. 원래 그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걱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최초의 애연가라는 장유라는 분도 그 말 그 중간에 뭐라 그러냐면 담배가 폐를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최초의 어떻게 금융운동가가 있습니까? 18세기 사람인데요. 이덕리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진기가 소모된다. 눈이 침침해진다. 책이 더러워지고 옷이 더러워진다. 불이 난다. 이빨이 더러워지고 예법이 없어진다. 이렇게 해갖고 아주 담배 백해무익함을 설파를 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이 백해무익한 그 담배 폐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또 윤기라는 그 19세기 인물은 뭐라 그러냐면 담배 때문에 세상의 도리가 다 망가진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쉽게 끊을 수는 없었나 보네요. 중독성이죠. 엄청난 중독성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요망한 풀, 뭐 요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연운동가 이덕리라는 사람이 어떤 애연가하고 논쟁을 벌인 대목이 나오는데요. 엄청난 돈이 담배 연기로 다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연가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리 떠들어보세요. 어느 누가 담배 피우는 그런 통쾌함을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담배를 끊는 것이 어렵고 그 당시에도 논쟁이 뭐 만만치 않았음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대가 많이 달라졌네요. 요즘은 담배 피우는 분들의 신세가 좀 처량하다고 말할 만하기도 한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뭐 저도 한 5년 전까지 담배를 피웠지만 애완가들 설 자리가 말씀이 아닙니다. 뒷골목으로 쫓겨가고 그냥 옹기종기 모여갖고 피는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처롭기도 하고 뭐 그렇다 그래갖고 정조 같은 그런 뭐 임금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장류 같은 분이 또 나와서 또 뭐 예찬론을 마음대로 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참에 확 끊어버리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기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뭐 이덕리라는 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난 돈이 담배 연기로 흘러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초창기에 담배값이 얼마냐고 내가 좀 한번 찾아봤더니 그 담배 한 근, 담배님 한 근 가격이 말 한 마리 값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말 한 마리가 그때는 무명 30필이었으니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이제 담배 재배를 했지만 만만치 않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추세가 그 옛날 뭐 조선 시대하고 달라지는 게 없이 오히려 더 비슷비슷해지고 더 담배값만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참에 담배를 끊으시는 편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완가들한테는 제가 신뢰의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끊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마영 기자님 어떻습니까? 처음에 첫날인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저도 모르던 얘기를 되게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정조 임금이 이 정도로 네. 꼴초였을지는. 그 이제 그 실록이나 이런 문헌을 읽어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 이야기라는 게 진짜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게 배우는데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별하별 이 세세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풀어준 역사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